오늘 강의 내용이 주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주택, 이제 우리가 경매를 받으려면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는 생각보다 심플하다 그랬죠? 그럼 이제 임차관계를 권리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좀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다 배우는 게 아니라 경매와 관련된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요것만 해도 우리가 경매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요걸 보는 실무에서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대항력 들어보셨나요? 이제 대항력이 사실은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제가 여기에는 안 써놨는데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양도인은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게 대항력의 의미예요. 이해 가세요? 이게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는 법조문에 나와 있는 대항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설명도 한 10분 걸리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양도인, 내가 부동산을 넘기는 원인이 다양할 수 있어요. 제일 흔한 게 뭐예요? 매매. 사고 파는 거. 부동산 넘길 때 원인. 우리 등기부 볼 때 원인은 잘 안 봐. 근데 그것도 보는 거예요.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든 상속이든 증여든 판결이든 수용이든 경매든 이렇게 다양하게 부동산을 취득해서 그럼 이제 내가 뭐야? 양도. 넘긴 사람은 양도인이잖아. 받은 사람은 양수인이고. 그래서 양도인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집을 세를 줬어. 그러면 그 사람은 소유자면서 임대인이잖아. 그죠? 근데 이제 집을 팔았어. 그럼 이 사람이 양도인이잖아요. 그 양도인은 팔은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 그럼 뭐냐면 양도인의 지위가 임대인의 지위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산 사람이 그대로 승계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집이 팔렸어요. 그러면 집주인은 팔기 전에 그 임차인에게 반드시 고지 알려줘야 될까요?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그런 필요 없어. 얘는 물권이야. 절대권이야. 그럴 필요 없어요. 고지해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81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 제정되기 이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 집주인이 몰래 집을 팔고 야밤 도주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임차인은 길거리에 나앉아야 돼요. 그래서 예전 70년대 이럴 때 기사를 보면 그게 사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약자의 임차인을 보호해준 뭔가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으니까 너 집 샀어? 그럼 그 임차인의 그런 것도 그대로 물려받은 거야. 그래서 계약기간 동안 넌 뭐해 지금? 사용수익 해줘야 되고 만기되면 뭐야? 보증금 반환해줄 의무가 매수 있는 거야. 그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 조항이에요. 그게 대항력. 그런데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 요건이 잘 알죠? 이사 와야 되고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면 둘 중에 늦은 날 다음 날이 대항력이야. 판례는 다음 날 0시. 오늘 26일이죠? 오늘 예를 들어 이사 와서 전입 신고했어. 그럼 대항력은 며칠이요? 27일 0시. 12시 땅 되면 이제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기억을 해야지. 이거를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실무는 자, 주민등록 전입 이거 뭘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입찰 들어갈까 주택을. 이제 그거까지 알아야 써먹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경매되면 매각 물권 명세라는 게 있어요. 기록을 볼 수 있는 게 거기에 권리 신고하면 나와요. 그러면서 얘를 확인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유야, 점유. 언제 이사 왔어요? 여기 점유 있죠? 점유? 이거 어떻게 알아요? 점유. 어떻게 할까? 그럼 질문.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여러분 언제 이사 왔어요? 굳이 내가 사는 집도 내가 모르는 판에 남이 이사 온 것까지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주민등록 전입한 날 이사 왔겠지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할 때는 나 이 집에 언제 이사 왔어라고 기재하게 돼 있어요. 날짜를. 그거는 매각 물권 명세서라는 걸 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입이 25일이고 이사를 오늘 26일 날 왔어. 그럼 대항력은 며칠? 둘 중에 늦은 날에 다음 날이니까 뭐야? 25, 26? 그럼 언 거야? 27일.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근데 얘가 모르잖아. 현실은 대부분 잘 몰라.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면 26일 날 이사 왔겠지 라고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은 며칠로? 27일로. 그래도 불이익이 없어. 우리 입장에서. 왜냐면 이사를 빨리 왔어. 전입은 늦게 하고. 그러면 대항력은 뭐예요? 늦은 날. 26일 날 했는데 이사를 30일 날 했어.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럼 대항력은 뭐예요? 7월 1일 날 되는 거예요. 아니 31일까지 있는 6월달은? 그럼 31일이 되는. 그러면 입찰자 입장에서는 내가 알고 있었던 27일이 아니라 뭐예요? 31일로 늦어지니까 그로 인해 불이익이 없지. 늦어져서. 앞당기면 혹시나 내가 선순위 인수해야 임차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몰라도 늦어져서 불이익이 없어. 그래서 그냥 전입하는 날 이사 왔겠지라고 가정해도 괜찮아.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뭐 특별한 케이스로 이게 늦게 이사 왔다는 게 밝혀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를 이사 왔으면, 이사 오면은, 거기 뭐 관리 사무실에 엘리베이터 사용료라든지 이런 내는 게 있잖아. 전입은 빨랐는데 이사를 늦게 왔어. 그거, 알았어. 근데 이제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야. 물어줘야 돼. 근데 보니까, 이사는 늦게 온 거가 내가 뭐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어때요? 그거를 깰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뭐, 그로 인해서 인수할 게 없게 되고 나는 뭐예요? 좀 대박 나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은 약간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처음 배울 때부터 그런 것까지 하면 머리 쥐나니까. 그냥 기본적인 것, 기본에 충실하면 돈이 돼. 이게 기본 갖고도 얼마든지. 무슨 특수 물건 막 이러잖아요. 그거 안 해본 사람들이 내가 볼 때 그걸 찾는 것 같아. 그게 돈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돈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법정지상권이 있거나 유치권이 이거 잘하면은 돈이 된다. 물론 잘하면 돈이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법정지상권이 있거나 유치권이 있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판례를 열심히 찾았더니, 얘 법정지상권 안 돼, 성리. 유치권? 뭔 쓸데없는 소리야. 안 된 마.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경매 받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야, 판례가 이러고 법정은 이래가지고 이게 성립이 안 돼.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네, 죄송합니다 하고 가가? 택도 없는 소리지? 여러분이 그 상대방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만 네 생각이고 나는 성립이 돼. 나는 내 돈 안 주면 못 나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소송하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 사업이 가는 거야. 그럼 뭐예요? 좀 시간과 비용. 거기에 우리가 대출 받았어. 그 법정에서 깨기 위해서 1년, 2년, 3년까지 갔어. 대법원까지. 그동안 난 권리 행사도 못하고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그럼 현실적으로 받을 때는 싸게 받아 돈이 될 것 같았는데 그 기간 이익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뭐예요? 실제로는. 근데 뒤에는 사람들이 다 기억을 못해. 경매 받을 때만 딱 알잖아. 그거 받고 나서만 그 사람은 혼자만 이런 고생을 했어. 그럼 그 사람이 이제는 그런 비슷한 물건이 나오면 주변 사람들이 야, 저런 거 받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할까? 너도 막 당해봐라. 너도 좀 수업료 내봐. 인생 그렇게 쓴 거야. 사람 마음이 그렇게 돼요. 내가 고생하면 나 혼자만 알아. 억울해. 안 알려줘요. 그래서 여전히 그런 게 커 보여. 근데 그런 거를 처음에 할 때는 우린 못 가려. 그래서 그런 거 지금은 제가 볼 때 욕심낼 게 아니라 기본에 충실해도 우리가 돈이 될 수 있는 것 짧은 시간에 얼마든지 있어요.